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과 시대인재 예섬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승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멀리서 뛰어온 것 같은데 여기 1분 거리에서 수업하다가 잠시 이제 학생들 문제 풀라고 하고 왔는데 어, 숨만 잠시 고르겠습니다. 워낙 체질이 어, 안 좋아가지고 자 오늘 시간 내서 오신 만큼 개종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했고 이제 과학에서 어떤 점이 이슈고 그럼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과학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어, 지금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비 오고 나서 날씨 변화가 엄청 심한데 이제 개종교육도 저도 과학 선생님 만큼 이렇게 너무 변화가 심해서 사실은 저도 엄청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입시 소장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해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크게 정리한 것은 이제 뭐 교과군 이런 이름이 바뀐 것은 넘어가더라도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보다 개정 후는 조금 더 학생들의 선택폭을 크게 해준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고 여기 있는 이제 공통 과목이 보통 고1 때 부르는 과목이고 근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고2, 고3 때 이제 총칭적으로 부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1 때 공통 과목과 일부 이제 선택 과목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통과, 통사는 대부분 공통 과목에서 주요 과목이 들어가고 지금 얘기하는 뭐 예체능에 들어가는 음악이나 한문 그런 건 고1 때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2학년 때도 물리, 지구과학 같은 과목 선택하는 거는 이쪽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선택 과목을 일부 고를 수 있고 해서 크게 이게 고1, 고2, 고3 그리고 여기서 선택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개설해주면 조금 더 넓게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학점제로 바뀐 거죠. 옛날에는 단위수라고 해서 어떤 특정 단위수를 과목에 매겼는데 이제 저희가 대학교처럼 뭐 2학점, 3학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고1, 고2, 고3 때 어떤 일정량의 학점제로 해서 그 학점을 다 교육을 받고 졸업을 시키자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육부에서 원하는 거는 조금 더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졸업을 시키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개설을 해줄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어머니들 제일 문제는 이거죠. 이제 과목에 따라서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등급은 1에서 9등급제 그리고 3학년 1학기부터는 이제 절대 평가라고 해서 A, B, C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 1등급과 9등급이 현행인데 등수를 매겨서 이제 등급을 1부터 9로 나누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1등급은 상위 4%까지, 그러니까 4등까지만 1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1에서 5등급으로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정확히 뭐 1등급은 0에서 20이 아니라 1등급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표를 만들어 오셨겠지만 약 10%까지. 그리고 2등급은 현재는 1등급이 4%, 2등급이 7%면 11%까지가 1, 2등급인데 이제 1에서 5등급이 되면 1등급 안에 걔네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최근에 시험 친 학교는 뭐 진명역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며칠 전에 1학년이 시험을 쳤습니다. 제일 빨리 시험을 쳤는데 벌써 학생들의 평균적인 점수가 나왔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과학의 평균을 내서 학생한테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보냈는데 100점 만점에 1등급 컷이 83입니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로 나오셨고 자부심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물리 문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 문제는 우선은 시험지 면에서 이제 비가 내리고 그 다음 과목에서 점수가 결정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등급 컷이 83입니다. 2등급 컷이 76입니다. 그럼 그 두 개가 지금 나눠지는데 진명이 만약에 내년에 똑같은 형태로 학교 선생님 진행을 하게 되면
100점 만점에 76점까지가 1등급 컷입니다. 어머니도 얼핏 들었을 때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4점짜리면 6개 틀려도 이거는 뭐 1등급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1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성향이 살짝 보이고, 3등급이 68점, 4등급이 56점까지입니다. 이번 진명 1학년 통합과학이. 그럼 어머니들 그게 5등급으로 바뀌면 3등급에서 4등급 끝나는 게 이때는 2등급이 되는데, 지금 진명으로 기준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50점 후반대면은 2등급입니다. 개정되고 나서. 그럼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내년에 시험을 쳤는데 3등급을 받았다. 그럼 지금 점수로는 50점 중반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당연히 경쟁에서 조금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시기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1에서 5등급은 우선은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지고, 그래도 1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 2등급 안에도 못 들면 그건 조금 정말로 지금으로 쳐서는 100점 만점에 50 중반 밑으로 떨어지는 점수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면 이제 절대평가는 지금 3학년 1학기 때 대부분 절대평가로 시행이 되는데 A, B, C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게 어머니들 생각과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으면 A가 33, B가 33, C가 33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A를 10%를 줄 수도 있고 70, 80%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1예시로 뭐 한가람 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 학생들한테 ABC 평가를 줍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A등급에 거의 70에서 80%를 줍니다. 나머지를 B등급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1에서 5등급은 대부분 주요 과목, 국, 영, 수, 과, 사 등의 과목이 이렇게 등수로 매겨지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뭐 과학실험 탐구나 예체능은 아마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지금은 기타 과목도 어머니 등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 줄었으나 1에서 5등급, 1등급, 2등급에 들어가는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고1, 고2, 고3까지 다 내신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머니들 내신이 조금 더 강화가 되겠구나 라고 이 면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들은 어머니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지만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부가 아니고 밑에 있는 서울교육청에 있는 일부 자료를 제가 발췌해온 것인데, 조금 더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겁니다. 고1, 고2, 고3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 5페이지에 있는 나온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에 1학년 올라가서 학점제로 진행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저의 대학교 1학년처럼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학점제이긴 하나 고1은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특정 과목 중심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국, 영, 수, 가, 사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넣고 기타 과목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학생들이 듣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학년 때는 지금 현행과 크게 다를 거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학생들이 이 진행하는 시행을 어느 정도 겪다 보면 2학년, 3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넓게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과학인 만큼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현재는 어머니들 이렇습니다. 이게 어머니 고1이죠. 고1. 그 다음에 이게 고2, 이게 고3. 똑같습니다. 이게 고1, 고2, 그 다음에 고3, 그리고 융합 선택은 나중에 이제 특목학교나 조금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나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개설해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고1, 고2, 고3이라고 적어 놓았고, 여기 보시면 고1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언니들 요거는 뭘로 하죠? 성취도입니까? 등급제입니까? 네, 통합과학은 등급제입니다. 1에서 5등급제. 그리고 현재는 얘도 등급제지만 얘가 이제 성취도로 바뀌니까 이렇게 과목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취도, 이거는 지금 등급제 이렇게
내년에 진행이 되고 통합과학이 1, 2로 나눠졌다고 해서 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합과학 1을 1학기 때 배우고 통합과학 2를 2학기 때 배워라 라는 말이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주변에 목동 주변에 수없이 많은 학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처음부터 교과 과정을 지키는 학교는 양정고와 목동고고 제일 지키지 않는 학교가 진명입니다. 혹시 진명을 보내실 생각이 있으면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진명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통합과학 1 앞부분과 통합과학 2 중간 이렇게 막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1학기, 2학기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고 봐주시고 여기 보시면 어머니들 이제 원과목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제목만 없어졌지 내용은 소량 변했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여기서 보통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지금 1학년은 통합과학, 2학년은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2학년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과목 선택할 때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아마 그때 선택이 조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 통합과학이 내신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 과목으로 합류가 되면서 이 과목들은 수능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우리 학생들은 통합과학만 1학년 때 열심히 하고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뭐 수학이나 영어, 국어 모자란 걸 하고 그러면 수능 되기 전에 얘만 다시 보면 되지 않나? 그게 안 되죠, 어머니들. 아까 내신이 1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고1, 고2, 고3의 내신 비중이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지 않지만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 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것도 어머니 서울시 교육청에 제가 있는 자료를 갖고 온 건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교과, 전문 교과가 주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등급제가 표시가 됩니다. 1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등수는 표시가 안 돼 있게 기준이 삼아져 있지만 수강자 수나 평균이나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면 이 학생이 등급을 맞았을 때 평균만 봐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석차 등급 표시를 안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추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신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체적인 거는 이겁니다. 고1, 고2, 고3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3학년 때 지금 학생들은 1학기까지 내신 관리하고 내신 관리 안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끝까지 내신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입시 소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이제 고1보다는 고2, 고2보다는 고3의 내신 비중이 커질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고1 때 30%, 고2 때 30%, 고3 때 40%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2, 고3에 배우는 내용 과목이 수능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게 내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만 제가 통합과학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8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이게 통합과학 개정된 통합과학 전체 내용이고 개정 전의 내용은 필요가 없어서 제가 개정 후에 이렇게 바뀐 부분만 진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맨 처음 단원과 맨 끝 단원이 추가로 됐는데 여기에 제가 작게 써놨는데 이건 난이도 하입니다. 혹시 어머니들 거리의 단위와 부피의 단위 아십니까? 다르죠. 거리는 미터를 쓰고 부피는 세제곱이 붙으니까. 그럼 그게 같다 5x 이 정도 문제 난이도니까 난이도 하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코로나나 요즘에 여러 가지 인터넷 데이터가 많다 보니 코로나에 대한 어떤 큰 질병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난이도 중정도가 추가됐는데 여기는 소개, 여기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은 개정 전과 개정 후가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리고 중간에 반도체 신소재 부분이 사라지고 반도체 부분이 조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출입이 들어왔다. 그래서 단원마다 위에 제가 살짝 적어놨습니다. 어떤 단원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단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개정 전과 후가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물화생지가 고르게 섞여 있고 비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원을 나누면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화학물리, 이렇게 순서가 잡힙니다. 전체적으로 우주에서 어떻게 탄생을 해서 어떻게 진화가 되고 현재 어떻게 그걸 보완할지에 관한 게 통합과학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과학만 제가 결론지어 이야기 드리면, 이제 개정된 뒤에 과학의 이슈는 이겁니다. 수능 때 물화생지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물리 1, 물리 2 선택을 할 수 없고, 통합과학은 1학년 때 배우고 수능 때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과학 수능이 어려울까요? 안 어렵습니다. 이게 그 예시로 나온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죠. 통합과학에서 수능을 이런 식으로 내겠다. 지금 제가 1학년 뭐 진명이나 양정 애들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지금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 나왔던 예시를 걔네들한테 주면 아마 1분 안에 다 풀 겁니다. 훨씬 지금 어렵게 문제를 많이 풀고 예시 문항 쉽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얘기 들어보십시오. 수능 문제 통합과학이 쉽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안 어렵습니다. 그럼 수능 갖고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뭐 갖고 판단을 할까요? 그렇죠. 고1, 고2 내신 갖고 판단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신 5등급에서 안에 학생들의 평균이나 아니면 수강자 수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서술형, 서답형 다 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매년 어머니들 발표가 되니까 우선 크게 잡았을 때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졌으니 이제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에 대한 평가는 대학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매년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교육부와 그 다음에 소장님한테 들은 걸 총합해 본다면, 아,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니 수능은 자격시험 정도로 가고 내신 비중이 커지겠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2, 고3 때 과학탐구 성택도 2학년 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합숙 방법은, 그래서 어머니도 이건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첫 설명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포인트는 우리 애가 겨울방학 때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우리 학생의 객관적인 지금 학습 능력, 학습 수준의 파악입니다. 근데 조금 과대평가를 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과학을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우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으로 우리 학생은 이제 상위권이 아니다. 그럼 방학 때 통합과학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문과, 이과, 예체는 결정됐습니까? 만약에 결정이 됐으면 이과생들은 방학 때 우리 학생이 공부를 좀 하고 이과생이고, 그 다음에 국영수에 관한 걸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상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통합과학 안 하고 원과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과목 수능 안 보는데 왜 하냐고요? 2학년 때 내신 관리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내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통합과학과 여기 선행에서는 우선 화학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화학이 1순위, 물리가 2순위, 생명과학 3순위. 만약에 우리 학생의 선행이 다 됐고 국영수에 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럼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한다면 화학원, 물리원, 생명과학 뭐가 안 들어있습니까? 아, 그렇죠. 지구과학 선행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냐면, 만약에 우리 학생이 진짜 이공계로 기계공학과를 간다라고 정해졌으면 당연히 물리를 하겠지만, 이게 1학년 내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선행을 대부분 까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중을 보시면 통합과학 때 물리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역학적 파트, 전기 파트 소량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겨울방학 때 물리 전체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학년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명과학은 여기 배우는 범위에 비해서 통합과학 내용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개인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통합과학을 방학에 할 건가 아니면은 이제 물화 여기 있는 내신을 할 건지는 우리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이과가 결정이 됐고 국영수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게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통합학 하시면 됩니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시간이 되면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방학 때는 어머니 수업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수업 영상이나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다 제공을 하는 편이고 제가 자료를 놔뒀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뭐 제 자랑이지만 이제 개정 내용이 담겨진 교재는 이미 이제 편집 중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편집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뭐 필기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도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방학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는 12월 이제 기말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업 진행은 설 연휴를 제외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뒤에 제 수업에 관한 거는 줄이고 전체적인 내용과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될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너무 급격히 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잘하는 학생은 어머니들 잘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설명해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